어젯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퇴직금까지 합쳐서 마련한 아파트. 그런데 지금 그 집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 아파트를 샀을까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라는 두 글자가 그분의 하루하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 1위가 바로 잘못된 부동산 구매였습니다. 자녀 교육도 직장 선택도 아닌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남은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선택, 그날의 착각. 50대 중반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그런데 중개인이 너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곧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재개발 호재까지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싼 것 같았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이틀 만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했지만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학군이 좋다고 했지만 자녀는 이미 대학생이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재개발 호재는 10년째 말만 무성했습니다. 진척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10분, 병원까지 20분, 버스는 30분에 한 대. 이웃들은 모두 젊은 직장인들이라 낮에는 단지가 텅 비었습니다. 왜 그때 직접 와보지 않았을까요? 왜 중개인 말만 듣고 믿었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후회, 분위기에 휩쓸린 충동 구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지금 이 가격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다른 분이 계약하러 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조급해집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결정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계약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고요. 화려한 인테리어, 친절한 상담사, 계약하면 주는 사은품,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한 집은 달랐습니다.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마감이 조잡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황량했습니다. 약속했던 편의시설은 입주 후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꿈을 팔고 실제 집은 현실을 주더군요. 그분의 한마디가 뼈 아팠습니다. 꿈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평생에 한두 번 하는 큰 결정입니다. 절대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결정합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하루의 판단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후회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후회, 투자 수익만 보고 실거주는 생각 안 했다.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몇 년 있으면 오를 거라고 했어요. 지하철도 들어오고 신도시 개발도 되고 그러면 값이 2배는 뛸 거라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지하철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생겼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는 나갔습니다. 보유세도 내야 했습니다. 관리비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노후 준비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투자 수익만 생각했지 실제로 살만한 곳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후회가 깊었습니다. 투자용으로 산 집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자와 실거주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투자용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편리한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끼리만 사고 파는 집은 결국 가격이 떨어집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집이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 후회,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준으로 샀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녀 결혼 후 부부만 살 집을 알아보셨는데 그런데 선택한 집은 방이 4개나 되는 대형 평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큰 집을 샀을까요? 평생 좁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는 방이 부족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넓은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엄청났습니다. 덩그러니 비어있는 방들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놀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들도 재울 수 있고요. 그런데 1년에 명절 때 딱 2번 오더군요. 나머지 시간 동안 빈 방들은 그저 관리 부담만 늘렸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길까 고민했지만 거래세랑 이사 비용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과거의 필요를 기준으로 미래의 집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있을 때 필요했던 학군을 여전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은퇴했는데 직장과의 거리를 따집니다.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나이인데 주차 공간만 생각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집일까요? 아니면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일까요? 학군일까요? 아니면 병원과의 거리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 접근성일까요? 미래의 나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위해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후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샀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구가 어느 신도시에 샀다고 자랑했답니다. 앞으로 대박 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그곳에 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안 사면 바보 같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도 결국 서울 월세집에 살면서 그 아파트는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깨달음이 뼈 아팠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선택한 집이 자신의 삶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에게 좋은 집과 은퇴한 중년에게 좋은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부부만 사는 가정에게 필요한 집도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삽니다. 유행하는 지역이면 거기로 갑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어떤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한 후에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대답을 베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후회, 숫자에 속아서 본질을 놓쳤다. 한 분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평수만 보고 샀다고 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더 넓은 집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곽이지만 평수가 큰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넓지만 구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가 길고 방 배치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게다가 위치가 불편했습니다. 마트 가려면 차를 타야 했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평수가 크다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층수가 높다고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을 때 편리한지, 동선이 좋은지, 채광이 잘 되는지, 소음은 없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격만 보고 샀다가 후회하셨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쌌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 바로 옆에 고압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매물이 싼 데는 이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십시오.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하십시오. 7번째 후회, 미래 호재를 현재 가치로 착각. 재개발 예정 지역에 빌라를 산 분이 계십니다. 몇 년 후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더 낡아갔습니다. 수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차피 재개발될 거라면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